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반영해가지고 그게 주가가 높은 건데,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래의 가치가 크게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래서 잘 보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테슬라가 향후 수년 그리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주식을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테슬라 매수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타이밍 잡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할 때는요, 성장주의 대가 필립 피셔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필립 피셔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그 테슬라 매수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테슬라 매수 시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처럼 그냥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안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1929년 같이 그런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20년 정도 암울한 시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진짜 몹시 힘들고 지루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막 천하태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필립 피셔와 함께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는요,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 기업은 얼마간 계속 난관을 부딪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오면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돌 거고요. 이 시점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데, 이런 공장의 제조 이슈들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장이 문제없이 또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면요, 주가는 또 얼마간 랠리를 이어간다고 해요. 근데 기업은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얼마 전에 공장 문제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실적에 반영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실적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죠? 성장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단기적으로 악화되면요, 주가에 크게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립 피셔는 이때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 공장은 그 문제 다 해결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정상 궤도에 또 올라섰어요. 근데 하지만 얼마 후에 실적 발표를 해요. 그 실적에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전 분기에 대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선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연중 최저치로 폭락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시기를 사실 몇 번 거쳤죠. 첫 번째 공장 운영할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장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공장이랑 똑같은 기술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처음 공장 때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비용이 발생할 일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테슬라가 다섯 번째 공장을 돌릴 때쯤, 그때쯤 되면은 아마 회사는 더 커져 있을 거고요. 현금 유보율도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가동 이슈 때문에 주당 순이익에 뭐 피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이 공장이 있는 이런 성장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공장이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40%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 정도 투자비 증액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증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출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추가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그 제품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다른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을 압도했잖아요. 근데
공장이 지금 현재 공장 4개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또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요. 영업이익률 증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제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요.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악화되는 시점들이 올 거예요. 그런 때는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뭐 분기 발표에서 실적이 확 떨어지면요. 주가가 정말 극도로 타격을 받아요.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반영해가지고 그게 주가가 높은 건데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래의 가치가 크게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래서 잘 보시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왠지 내가 테슬라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는 몇 번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이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온갖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훅훅 주가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해가지고 공장이 6개, 7개, 막 8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시기가 만약에 도래를 한다면 독점 규제 이슈 같은 게 따라붙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 규제 관련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법들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형에 처했을 때 눈여겨봐 왔던 그런 빅테크 기업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좋으실 거예요. 테슬라도 그런 기업들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독점적 지위를 점점 가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 특성을 보면요. 이런 독점적 규제를 할지언정 그 독점을 완전히 가져가지 못하게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자유시장 체제이기 때문이죠, 이게.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독점적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왜냐면 이 유럽의 자국의 그 자동차 산업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BMW나 벤츠나 폭스바겐 뭐 이런 기업들을 다 눌러버리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싫게 생각하니까 유럽에서는 독점 규제를 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테슬라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요. 독점 규제를 받을 만큼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는 한데요. 훗날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주식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또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한주주님 요즘 금리도 그렇고 좀 이런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증권사 이슈나 뉴스 같은 거 보면요. 경기 사이클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저야말로 이게 거시경제 보는 거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이 의외로 성장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필리피셔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쯤 와 있냐 하는 그거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뭐냐? 금리의 흐름이나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새로운 기술 이렇게 4가지. 이런 강력한 힘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을 막 다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5가지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팩터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의 힘으로 벡터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사이클 요소들을 다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저울질을 하다가는 영영 투자의 적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의 흐름에서 단 한 가지만 보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실 건가요? 바로 그 기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눈여겨보는 그 회사가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투자의 적기예요. 금융 전문가들이 막 다 달려붙어가지고 그 기업 막 이렇게 까내리기 시작하고 단기적 실적 폄하하고 그런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공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먼 훗날에 국가점 이슈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맞을 때 이때가 투자의 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요. 언뜻 보면 되게 위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경기 사이클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데이터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